이게 잘못되면요. 우리나라 감독을 못 구해요. 앞으로 더 꼬일 안 수가 합니다. 있어. 왜 오겠어요? 뭐 그럴 수 있죠. 크리스만 감독을 자른다고 해서 저기는 감독을 함부로 자르네 이럴 반응 별로 안 나올 거고요. 한국 대표팀 만약에 뽑는다 그러면 이력서 많이 들어옵니다. 네. 김병지 형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산의 짱. 맞죠 형님? 이거 팩트로 가야죠. 마산 짱. 맞잖아요. 마산에서 학교 생활했습니다. 마산 짱. 그럼 형님 성격 있잖아요. 성격. 맞잖아요. 뭐 필더비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바로 그냥 톡 돌아간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날아가니까. 네. 형님 지금 축구에 대해서 어떻게 기분 상태는 뭐 그냥 좀 평온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뭔가 좀 짜증이 나 있는 상태입니까? 그래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법이 바뀌거든요. 뭐 강원 팀적으로는 이제 준비하는 단계이고 아니 국가대표팀. 국가대표는 정리가 되었잖아요. 그 정리에 대한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늘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군요. 전 늘 현실적이에요. 감정적 아닙니까? 아니 그 경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네. 그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축구는 정말 생물과 같아가지고 그렇지. 잘했을 때 못했을 때 맞아요. 그거는 감정적인데 네. 어쨌든 그 평가에 대한 것들은 그건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될 방법들이 필요하다. 너무 좋습니다, 형님. 그럼 딱 잘 모셨네. 기대가 되는데 근데 어떻게 분석하실지는 좀 봐야겠네요. 그거는 이제 봐야 네. 됩니다. 그 형님 오늘 분석할 때 예를 들어 누군가를 염두에 두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분석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진짜 내 생각대로 말할 수 있는 위치예요? 내 생각도 얘기하는데 뭐냐면 네. 환경이 주어져 있는 여건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경험자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현실에 있어서는 좀 더 그 접근법이 네. 그 객관적인 그게 아니고 주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늘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 건 다 좋아요. 네. 그런 거 하라고 네. 저희가 모시는 거니까 그건 다 좋은데 네. 가령 뭐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고 어떤 이해관계가 엉켜 있고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말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그건 아니죠, 근데 제 스타일을 봤을 때 그렇지, 그건 아니야.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축구를 하고 그렇지. 일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야 됐다. 시링크 눈치 안 봐갖고 잘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턱 돌아간다며.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10번하고 11번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게 월드 클래스예요? 아니면 우리가 대응을 못해서 그렇게 활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10분의 그 선수는 이제 요르단에서 유일하게 이제 해외파이면서 이제 그 프랑스에 나가 있는데 네. 그 선수 가지고 있는 기량들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형님도 이번에 보시고 안 거예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진짜 잘하던데. 그리고 이제 요르단한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전 적은 없는데 네. 그 중동에서는 늘 복병 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요르단도 한 팀이었고 이라크, 쿠웨이트, 그 UAE 등등 해가지고 카타르까지도 이제 성장 가능한 팀이었는데 이번 아시안컵 통해서는 그 중동세가 성장을 참 많이 했다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요? 어쨌든 그 이번에 요르단이 이제 결승전 올라갔잖아요. 이 핵심의 두 선수의 그 플레이 자체가 그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량 이상의 모습들을 이번에 그 퍼포먼스가 보였어요. 그런 겁니까? 네. 우리가 뭐 상대적으로 잘 막지 못해서 퍼포먼스가 나온 게 아니고 기량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퍼포먼스가 나온 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잘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건 인정. 그러면 알타말이나 나이마트 같은 선수들이 우리의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보다도 잘하는 선수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일단 객관적으로는. 그러면 왜 당했지? 그것도 저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조별리그 만났을 때 두 선수에게 당했으면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이 두 선수를 평상시에 보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몽펠리에서 주전으로 뛴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프랑스 리그의 몽펠리에를 계속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게 뛰어난 선수들이 아닌데 처음이야 모르고 당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맞아. 4강 경기에서 리턴 매치예요. 이 선수들이 잘하는 걸 많이 봐왔죠. 네. 또 당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것은 이 두 선수가 잘하는 것도 맞지만 이 두 선수가 잘하는 걸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 즉 그에 대한 대비를 못했다고 대응을 봐야죠. 잘 못했다. 왜냐면 이강인이나 손흥민 선수한테 수비 막 3-4명씩 붙잖아요. 그렇죠. 맞아. 왜 이들에겐 그렇게 붙지 않았냐는 거죠. 그거예요, 바로. 네. 알겠습니다. 클린스만의 축구가 뭔지 모르겠다. 나 그래 지는 것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뭘 하려고 하다가 졌냐. 난 그걸 모르겠다. 벤투 빌드업 축구 좋아. 나는 뭐 동의하든 안 하든 그건 다음 문제고. 형님은 클린스만의 축구를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전술적인 뚜렷한 뭐 정의가 없죠. 나왔어요. 형님. 아니 근데 형님 클린스만 지금 까는 겁니다, 맞죠? 아니 그것보다는 뭘 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제 이번 요르단전에 패하면서 문제가 커졌잖아요. 네. 근데 아시안컵 이번 대회를 보면서도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한번 되돌아보면 1승 4무 1패 90분 동안의 경기 결과가
아 90분까지. 이 과정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사우디전에서 우리가 승부차기 이겼고 네, 맞습니다. 호주전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 참여해서 2대1 역전성을 거뒀었는데 네. 이 과정을 봤을 때 사우디와 호주전의 그 경기에 있어서는 그래도 집중력이 있으면서 뭐 비슷한 팀들끼리 경기 결과를 가져와서 망정이지 그때 문제가 생겼으면 어떤 결정이 벌써 내려졌겠죠. 그런데 이게 요르단전까지 오면서 이제 요르단 지면서 더 크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전부터 근데 똑같은 비판이 그 있었죠.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 예를 들어서 요르단전에 또 어떻게 해서 또 이기고 마지막 결승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면 네. 스포츠는 아까도 얘기했죠. 생물과 같아가지고 네. 결과에 대한 것들을 또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서 또 연장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전 세계 감독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계기가 있어 성장하는 감독이 있고 네.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감독이 있는데 네네. 지금 전 세계 축구 감독님들 다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찌됐든 클린스만 축구가 뭐냐? 네, 색깔이 없습니다. 색깔이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전술적이라고 얘기하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벤투 감독의 뭐 빌드업 축구 내지는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이제 축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축구 스타일은 저는 마음에 들어해요. 공격적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직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네. 안정적인 어떤 그런 플랜을 가져가면서 만들어주는 역할들은 부족하다. 아 부족해.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6경기에 10골 그다음에 17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10골을 넣고 10골을 이제 먹었는데 나 너무 많이 먹었어. 생각보다 많이 먹었죠. 네. 근데 이 골을 먹었을 때 그 과정들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장면에서 실점이 많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계속 못 해왔던 거죠. 네. 그래서 한국 약점들을 계속 보유하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못 내렸다 전 보입니다. 이런 클린스만 감독을 왜 선임했느냐? 왜냐? 이번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전 다른 나라 감독할 때도 이런 얘기는 똑같이 나타났다.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을 선임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 이경규 씨가 아 화내더라. 축구협회장 누구야? 맞죠. 아 진짜 잘라 이 얘기를 해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민합니다. 일단 현장감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감독을 이제 선임함에 있어서는 이제 그 프로세스가 있어 대한축구협회도 이제 전력 강화 위원장님이 계시고 거기 위원장들이 계시는데 일단 크게는 국내로 할 거냐 해외파로 할 거냐 아, 네. 일단 정리가 돼요. 네. 그럼 국내파 올리고 해외파를 올려요. 그러면서 이제 배수를 좁혀가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누군가의 어떤 접촉을 해야 돼요. 그러면 1순위부터 3순위, 4순위, 5순위까지 아마 있을 겁니다. 네네. 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감독들이 다 대한민국 축구 감독을 할 오지 건 않죠.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그럼 1순위부터 정해서 이제 가고 국내판지 해외판지 이것도 정할 텐데 어쨌든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네. 어쨌든 여러 감독님 중에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선임이 된 거겠죠. 그렇겠죠. 이제 그러면서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왔는데 네. 이제 과거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감독들 등등 보면 네. 그 감독님들은 그럼 다 성공을 해서 대한민국 축구 감독이 되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아 과거 이력을 봤을 때. 네, 그렇죠. 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축구에 대한 그 기여를 할 플랜을 것이냐. 그렇죠. 다 면접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하고 다 검토를 하는 거죠. 일단 그렇게 해서 선임을 된 겁니다. 근데 과정은 그랬고 지금 결과는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선발이 되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형님 갑자기 제가 축구협회 가갖고 저 진짜 대한민국 결승에 아니 우승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나야 그냥 최욱이야. 그러면 이게 미래 비전이 있다고 뽑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이 축구 길이 없어. 그러니까 안 뽑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반드시 과거 이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이력을 보면 다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력을 봤을 때 아, 요 부분을 좀 극대화시키면 우리 쪽에 정말 접목을 시키면 잘 될 수 있겠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지금 나오는 비판의 지점이 과거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선임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 그런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애초에 평가를 할 때 뽑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축구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위해서는 이제 클린스만 감독 이외에 누가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건 뭐, 예. 그 중에서 한 분이겠죠. 그 네. 중에서 제일 이제 미래에 대한 것들을 플랜을 잘 가져오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뽑은 거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벤투는 더 계약하기를 원했나 보군요. 벤투.
이제 그때도 이제 돌아가 보면 현실적으로 이제 제가 그때 있는 상황은 그때 제가 대한축구 부회장에 있었으니까 부회장이었어요 네네. 그때? 그때 아 당시에는 그건 잘하시겠네요. 벤투 감독님 재계약이 앞서서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전에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감독님도 이제 미래가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계획을 잡아야 되니까. 그때 당시 국내 정서는 사실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었어요. 어떤 거냐? 네.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 빌드업 축구로서 우리 월드컵에 가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물음표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축구협이 어떤 계획을 잡냐 저한테 여쭤봤을 때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현재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새로운 계약을 이제 하게 되면 자 대한민국 축구 4년 플랜을 가져가는데 그러면 아시안컵 내지는 아시안 최종 예선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 플러스 2년을 봐요. 네. 종합적으로 4년 계약을 보더라도 그 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기면 계약 해지 조건이 들어갑니다. 계약 기간 4년일지라도. 네. 자 그러면 벤투 감독에 대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자 내년에 이제 월드컵 끝나고 나면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제시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한축구 4년 미리 통으로 다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에 대한 것과 4년에 대한 계획을 주면서 드렸는데 분명히 안 받으실 거다. 안 받았어요? 아, 안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월드컵 끝나고 그러면 계약을 하자라고 했을 때 저는 계약 안 될 겁니다라고 했어요. 왜? 잘하면 몸값이 올라갈 테고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오퍼가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그 금액을 못 맞출 겁니다. 또 하나 못하게 되면 국민적인 정서 때문에 안 될 것이다. 이거는 잘하든 제가 현실적으로 못하든. 과정을 그렸을 때 봤을 때 안 된 거예요. 근데 감독님이 금액적으로도 뭐 만족하시고 아시안컵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뭐 16강이나 8강에 이게 담보를 했으면 저는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근데 아마 그 조건이 충족을 못 시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벤투에 대해서는 네 그런 거였고 아마 클린스만 감독님도 그런 계약의 범주가 있을 겁니다. 아시안컵이나 최종 예선까지 보고 계약 기간 4년일지라도 2년 안에 또 1년 안에 어떤 그런 계약 조건이 들어가 있을 때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네, 그건 아직까지 뭐- 어쨌든 그럴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레전드 김병지 형님. 형님은 대한민국 레전드, 대한민국 국가대표,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형님. 아, 저를 좀 봐주세요. 아, 진짜로. 형님은 진짜 남다른 존재라는 그 무게감은 잊어서는 안 되는데. 자, 보십시오. 축구로 형님 사랑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형님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온 사람이 마치 투잡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분노하고 자존심 상합니다. 대한민국 레전드 김병지 형님. 이럴 때 진짜 한마디 해주십시오.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고려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죠. 우리 정서사에서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해외파들 물론 볼만한 선수들 있지만 김민재, 뭐 황희찬, 손흥민 선수 볼 필요 없어요. 뭐 합니까? 국내파에서 이제 우리가 성장 가능한 그렇죠. 미래 대비해서의 선수들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정확합니다, 형님.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경질이냐 가야 되냐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네. 그냥 경질이다라고 했을 때 대안이 뭐냐 이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 따르는 거고 네. 이게 돈하고도 또 아, 위약금 문제? 또 네. 이게 뭐 그 금액을 지우서서 우리가 앞으로 뭔가 성공을 확실히 보장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따르면 해야죠 당연히. 네. 근데 이 문제도 고민해야 될 사안들이 따른다. 그다음에 차선책에 대한 것들도 또 고민을 해서 먼저 그려놓고 경질부터 하고 난 다음에 차선책을 찾는다. 이거 안 되는 거. 왜? 3월달 당장 게임이 있으니까. 네. 물론 그것 때문에 경질을 해야 되는 걸 미룬다. 이것도 아니지만 네네. 아니, 현실적으로 뭐 맞는 말씀인데. 어쨌든 고려해야 될 것들을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검토를 하고 네. 경질을 하게 되면 네. 감독하고 협의를 통해서 뭔가를 이끌어내야 된다. 네. 당장 경질해서 돈을 물어준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 경질을 하더라도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고 네. 정리가 돼야 되고 네. 왜 이게 잘못되면요 우리나라 감독을 못 구해요. 아, 앞으로 더 꼬일 안 수가 옵니다. 있어. 왜 오겠어요? 뭐 그럴 수 있죠.